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매수대기를 좀 해봤고요. 자,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가네요. 자, 벌써 3% 정도 이상 상승이 나왔죠. 자, 아쉽지만 신성 델타테크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다시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체결이 됐고요.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자리까지 다시 좀 떨어졌죠. 네, 좀 매수를 해봤어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짧게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빠져서 짧게 좀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종근당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종근당은 오늘 슈팅이 나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행보만 하고 뭐 내일 다음 주죠. 내일은 이제 휴일이니까 뭐 다음 주에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말간 금토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종근당 매도가 됐네요. 아쉽게 오늘 슈팅이 좀 나오지 않았고, 자, 요 구간에서 대략 한 3% 정도 수익권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좀 행보를 하는 구간을 좀 만들고, 슈팅이 좀 나오지 못했어요. 자, 종근당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DBI텍 매수 체결이 좀 됐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수익 줄 때 절반 좀 수익을 챙겼고요. 자, 요 물량 체결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엔 좀 이탈이 나오네요. 자, 뭐 일단 절반 좀 수익 실현을 해놨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신성 델타 테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굉장히 기괴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어요. 매매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조심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는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죠. 매물대들을 깔끔하게 다 돌파를 했고 월봉상 신고가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좀 약하게 터진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갭이 좀 떴어요. 갭이 한 4%가 넘게 뜨고 자, 분봉상 거래 대금을 3분봉 첫봉에서 굉장히 많이 터뜨렸죠. 자, 그 이후에 살짝 흔들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파 매매 시도를 했는데 기회를 안 줬죠. 기회를 안 줘서 제가 여기서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체결이 안 됐죠. 그래서 걸어놓은 곳에다 체결이 됐다면 이게 한 7%까지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침서부터 일찍 수익을 잘 내고서 좀 여유롭게 매매 대응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선 기회를 주진 않았어요. 자, 그 이후에 떨어졌죠. 제가 근데 떨어지는 거는 잘 매매를 안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서 그렇게 매매할 종목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를 좀 매매를 했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매수 대기를 해놨는데 체결이 됐죠. 요 꼬리 부근 정도에서 제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수익 줄 때 빠져나왔는데 이게 제가 매도하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장 후반까지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없었죠. 최근 며칠 사이에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매수 주체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굉장히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신성 델타테크는 일봉상 요런 이제 지지 라인을 잡아서 매매해 볼 만도 했거든요. 7,600원짜리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잖아요. 자, 제가 이런 경우 매매를 하는데 7,600원짜리 한번 선을 그어 볼까요? 자, 대략 뭐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이런 자리는 한 번에 잘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 매매를 주로 하는데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 심하게 반등도 없이 그냥 아래로 내리꽂는 모습들이 나와서 제가 그냥 지켜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쭉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긴 하죠.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대략 한 1.5%, 1.6%까지도 반등 구간을 좀 주는 모습은 있었어요. 자, 분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을 좀 찾아보더라도 대략 뭐 여기서 이제 돌파된 고점으로 자리를 잡아본다면 뭐 한 이런 구간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요런 꼬리 매물 때 요런데 뭐 요런 데도 이제 되겠죠. 자, 요런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 본다면 자, 여기서는 지지가 안 나왔죠. 자, 여기 구간도 지지가 안 나왔죠. 예,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고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진 않았지만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오면은 좀 주가가 횡보를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주는 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급락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매 대응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도 진짜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했거든요. LG전자죠. 자, 이거 보세요. LG전자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놈인데 이게 무려 2조 가까이 터졌었어요. 1조 8천억이 터졌거든요.
자, 이렇게 강하게 돈이 들어온 놈이면 사실 여기 돌파된 고점이거든요, 이 자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주긴 했어요. 예, 잘 지켜주긴 했죠, 이렇게. 근데 반등다운 반등이 없다라는 거죠. 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시켜놓고서. 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걸 뭐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얘는 여기서 좀 반등을 한 차례 주고서 그다음에 쭉 밀었죠. 근데 여기 미는 구간에서 반등다운 반등이 없잖아요. 자, 이 종목도 그렇고 또 고바이오랩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바이오랩도 어제 미는 거 보세요. 근데 얘는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면서 밀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지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렇듯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아주 이 무섭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종근당 매매를 했는데요. 자, 종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이제 꼬리 매물대 지지 구간으로 매수를 했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없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으로 그냥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이런 몸통 라인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반등이 없어요. 예, 오늘도 횡보만 쭉 했죠. 자, 요 구간에서 제가 한 3%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라 조금 버텨봤는데 결국에는 횡보하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종가 무렵에 매도를 했죠. 요 정도 구간에서. 종목들의 반등이 강하지가 않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엄청 강했던 놈이죠. DB 하이텍을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오늘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어요. 투매 구간에서. 자, 이렇게 20%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던 놈이 23%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놈이 이렇게 투매가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돌파된 전고점 라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잖아요. 자,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자, 요런 자리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반등을 기대해 볼 만은 하겠지만 저는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여기 돌파 이후에 이렇게 이제 지지받고 반등을 했던 구간이니까. 그래서 조금 약수익권에서 제가 수익을 실현을 하고 절반을 좀 매도를 했는데 반등이 그래도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얘는 중형주급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반 물량은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손절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반 홀딩하고 있다고 해서 또 이 종목 매수해서 다음 주에 매수해서 또 수익 내려고 하시다가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여기서 돌파 나올 때 돌파 매매 시도했다가 본종가에 수수료 손절 나갔었죠. 자, 제가 여기 윗꼬리 달고서 이렇게 종가가 마감됐을 때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이틀 전에 있습니다. 이 종목 매매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사실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또 관심 종목에서 빼놓고 그냥 제 매매 관심 종목에서 빼놓고 이 카테고리에 있는 관심 종목으로 옮겨놓고 있다가 이 종목을 좀 놓친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오늘 굉장히 흔들었어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만약에 제가 매매했더라도 털렸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오늘 이런데 이제 돌파 나올 때 매매 대응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나중에 봤습니다. 이 종목이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래서 좀 늦어서 돌파 매매 대응은 못했고요. 자, 어쨌든 일부 물량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 물량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매매 마무리를 했고요. 적정하게 좀 매매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중 한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제 마음에 드는 종목은 그렇게 없었고요. 성우 하이텍 좀 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성우 하이텍이 오늘 또 이런 고점 라인들을 뚫어내는 상한가 봉이 좀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꼬리 매물대까지는 완전히 돌파를 못했죠. 자, 이 종목도 나름 그래도 조금은 시총이 있는 종목이에요. 3천원 정도 되니까 그냥 잡주는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수소차 배터리팩 유럽의 공급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슈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상한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예,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파동을 그려가면서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좀 올라가되 강한 추세를 좀 유지하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고요. 한 차례 상승을 줬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돌파해서 오후장에 좀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이제 움직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매물대들을 돌파해낸 모습은 아니고 일단은 뭐 여기 이제 단기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뭐한 1000억, 1400억 정도가 터졌죠.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월봉상의 움직임은 뭐 매물대들이 어마어마하죠. 단기적으로 이제 짧은 매물대들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죠. 네, 삼성전자까지만 좀 보고 시장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고가 놀이를 하면서 빠질 듯 빠질 듯 빠지지 않다가 오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돌파를 이뤄내면서 결국 시장도 코스피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시장은 결국에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28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자, 이제 3000포인트를 대략 200포인트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 코스피 시장을 돌파를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물론 힘이 컸지만 그중에 삼성전자가 훨씬 더 기여도가 컸죠. 그렇지만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의 움직임을 보면 은행주, 증권주 또 그 외에 몇몇 섹터들에서도 그래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았던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섹터들의 오늘은 수급이 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시켰던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다시금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다시 또 이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에서 시장을 주도할 섹터들은 결국에는 앞에서 강하게 상승을 시도하고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산업 섹터의 종목들이 다시금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소외된 종목들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에 시장을 주도하는 건 주도주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의 모습을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수의 키 맞추기 이후에 코스닥 시장은 가격 조정을 좀 했고요. 물론 21선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코스닥 시장에서의 대형 우량주 쪽으로 수급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나는 상승이 나오질 않았다라고 느꼈다면 분명히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움직임들의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4위까지가 뭐 시장을 거의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밑으로도 대부분 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대략 한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상위 종목,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 쪽에 포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에게 수급이 들어오고 그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서 시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에서의 대형 우량주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론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일으켰지만 결국에 코스닥에서는 테마와 이슈의 중심에 있는 강한 종목들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종목들의 출현이 많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은 언제고 다시 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테마나 이슈가 생겨서 강한 종목들이 출현을 한다면 그런 종목들로 대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 이후로 3거래일 동안 또 휴장이 이루어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휴일 동안 또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 주말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